네, 북구 만덕동 햇드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 소식.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인 동아대병원 한성호 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자,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 어떻게 좀 기간을 두고 감염이 전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도 속도가 필요하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걸로 봐서는 그 해당 기간 내에서는 조금 오랜 기간 이런 감염 확산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예. 그 사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일단 보도에 나왔는데 예. 최근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그렇죠. 이분들의 사망과 코로나19의 감염 관련성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전에 그 방문주사 관련돼 있던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그분이 심정지로 돌아가신 이후에 네. 장례식 이후에 관련 접촉자들이 대규모 확진이 되는 바람에 거꾸로 이제 이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간호조무사가 최초 확진됐던 그 간호조무사가 돌봤던 그분도 사실은 전날 돌아가셨을 때 네. 충분히 그런 증상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한 5-6분 정도가 최근에 그 해당 기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걸 봐서는 충분히 그런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악화로 수를 그럴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네, 또 네. 비슷한 폐렴이나 기타 증상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100% 그걸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확산의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이제 면회가 제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부 출입을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이 예. 3월 이후로 그 면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네네. 면회를 통한 감염은 확률은 적겠지만 제한이 잘 되었습니다. 됐을 경우에는 예, 잘 됐을 경우에는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경로로든 그 의료기관에 유입될 확률은 높다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뭐 식자재라든지 뭐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로에서도 유입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의료진이나 그 기타 그 종사하는 종사자를 통해서 유입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언제든지 우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감염자, 확진자가 최초 전파자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최초 감염자가 무조건 전파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산세일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곳에서 그 최초의 감염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지역도 만덕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위험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초기 2월 말경에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동일 집단 격리가 취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방역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가장 심적으로 큰 위기감을 느낀 순간이 그 요양병원 이제 코트 격리 그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랬으면 진작에 좀 이런 조치가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치가 좀 미리 됐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3월부터 지금까지 대규모의 확진자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걸 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나름대로 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요양병원의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예. 전수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감염자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정규적으로 이런 그 입원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면 어떠느냐. 그러면 비용과 인력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이런 좀 대규모의 확산의 이전에 이렇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확산세나 또는 다른 데 숨어져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뭐 북구는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고 예. 부산 지역에 있는 다른 요양병원들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면서 잘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또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 위중증 환자 병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 병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이 특히 부산 지역은
5개 전후에 병상밖에 남지 않아서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 특성상 고령인데다가 그다음에 이 기저질환이 상대적으로 중증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훨씬 더 늘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행인 건 오늘 부울경 지역의 이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병상을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부울경 전반적으로 위중증 환자를 공동으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덕동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만덕이나 북구에만 거주하신 게 아니라 뭐 진구라든지 동래구나 다양한 구에 그렇죠. 거주하시고 예. 계시고 또 활동의 그 권력이 만덕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전역에 사실은 이 확산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덕만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한적이다. 물론 소공원이나 이런 곳에 집합 제한을 하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네. 이런 부분은 부산 전역으로 조금 좀 더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걱정인 게 최초 감염원이 파악 안 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게 역학조사의 한계치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부산은 15% 이상 정도로 불분명한 감염 경로를 하는 확진자들이 많은데요. 예. 이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지역 감염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역학을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고요. 네, 네. 그렇다면 좀 전향적으로 많은 수의 검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긴 한데 예. 그것도 역시 어떤 제한적인 지역이나 또는 숫자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힘들겠으나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지만 이 감염의 위험성은 전혀 낮아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저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